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샤인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 공부법 특강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이 클릭, 그쵸?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는 이유가 아마도 영어 때문에 고민이 하나, 두 개쯤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또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말 그 유능한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봐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유익한 시간 빌어서요. 여러분들께 영어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 드리고요. 플러스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쳐 오면서 나름 발견했던 굉장히 유익한 노하우 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그리고 함께 하도록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첫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먼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사진에서 두 아이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각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아이가 영어를 조금 더 잘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사진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사진의 이 아이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이 아이. 과연 어떠한 아이가 이제 사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영어를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때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도 이 첫 번째 요 아이가 왠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언뜻 보면 이 아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도 머리 색깔 이런 거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여기 계시는 이 원어민 선생님이 일단 보이죠. 반면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책을 보고는 있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듯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얘는 보니까 가정교사인가? 아니면 외국인 학교 다니나? 선생님이 옆에 착 달라붙어서 1대1로 지금 해주고 있잖아. 얘가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면 이제 과목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사회생활에 나와서는 이제 언어적인 스킬로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생각하는데 이 영어는 빈부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100% 늘 적용되는 fact, 사실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말에 한 가지만 딱 더 붙여보고 싶어요. 끝자락에 이렇게 question mark, 물음표를 붙여보고 싶다는 거죠. 영어가 물론 어느 정도는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저 대학생 때 그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들, 이제 소위 말하는 특례 입학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의 특성상. 그 친구들은요, 보면 그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영어로 해요. 영어가 더 편하다고.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 꾸준히 태어나고 자라서 열심히 학교 그 공교육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입번 끝 하나 영어로 하기가 힘겨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만 보면 그 해외 특례로 공부하고 왔던 아이들, 물론 그들만의 고충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외교관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다 온다거나 또는 어떤 사업자 아버지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그들도 같이 살다 온다거나 이렇게 외국에서 아예 그냥 영어를 생활화하면서 살았던 친구들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영어는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말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러므로 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입주과의 원어민 선생님 모셔다 갈까? 이렇게 또는 어렸을 때부터 그쵸? 우리 이제 영어 유치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계속 노출된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정말 100%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현실이라면 그건 너무 슬픈 현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시간, 저와 함께하는 이 첫 시간 때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나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제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 고향, 제가 이제 쭉
태어난 곳은 물론 대전이긴 한데 곧바로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그냥 일반 학창 시절을 다 보냈거든요.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제 충청도 금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정말 지금은 제가 최근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가보니까 영어 학원이 몇 개가 생기긴 했던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 학원 정말 없고요. 뭐 영어 말하기 학원 이런 거는 뭐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뭐 외국인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그러한 시골 마을입니다. 자, 그런 금산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EBS 영어 강사가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빈부격차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샤이니 시골 금산이었을 뿐이지 알고 보니까 부모님께서 인삼 농사를 크게 지어서 인삼 부자 아니었어요? 그렇죠? 알부자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금산에. 그렇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목욕탕이라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part-time job이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던 아이예요. 이제 가정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이제 형편이 힘들어지니까 공부를 하려는데 책을 살 게 많더라고요. 그걸 그때마다 부모님께 다 돈을 달라고 하기가 너무나 좀 제가 철이 일찍 들었는지 죄송스러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군데를 딱 알아보던 중 가장 시급이 높은 곳이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목욕탕 그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때 무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사는데도 너무 많으니까 이 아르바이트 비용만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EBS 수능 교재 갖다가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다 사지는 못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수능 교재를 갖고 있잖아요. EBS 수능 교재. 근데 안 풀어요. 지금 이 친구가 책은 갖고는 왔는데 풀지 않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친구에게 야, 아무개야, 너 그 책 지금 공부할 거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딱 1시간만 네 책 보고 공부하면 안 될까? 이렇게. 친구가 그러죠. 야, 재영아, 너 여기다 책 근데 쓰면 안 돼. 막 낙서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안 그랬죠. 연필로 살짝 쓰면서 공부를 해요. 점수도 연필로 매깁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돌려줄 때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서 단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그 친구의 문제집을 풀면서 몰랐던 사실이 나오면 제 노트에다가 답지를 보고서 옮겨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을 갔던 그러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지는 절대 샤이니처럼 저렇게 시골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분명히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지 저렇게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시죠? 가정 형편 별로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적부터 영어를 시작한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제 알파벳 A, B, C, D 대문자, 소문자를 공부를 했던 케이스예요. 소문자 B와 D와 B랑 여러분 D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앞볼록이고 하나는 뒷볼록인데 그게 너무 헷갈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제가 씨름을 했던 학생이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보시면 이제 1학년 때 이런 게 나오잖아요. Hi, my name is Sumi. What's your name?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딱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왜 hi가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시키잖아요. 수업 시간에. 자, 오늘 며칠이지? 7일인가? 이러면서 7번, 17번, 27번, 37번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 순간이 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나 시키는 날이다. 이러면서.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글로 썼죠. 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y name 이렇게 썼던 것이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시킬 때를 대비해서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중학교 1학년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180도 바뀌게 되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일생일대에 굉장히 크나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주 바람직한 사건이긴 한데 어느 날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목소리의 가수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가수입니다. 이제 이름은 글렌 메데이러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가수를 알게 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없던 희망이 생겨났어요. 뭐였냐면, 아니, 나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가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이 가수랑 결혼할 거야. 그렇죠? I want to marry him. 나는 이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을 하려면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영어에 갑자기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My name is 이렇게 한글로 쓰면서 교과서를 겨우겨우 읽어 나갔던 제가 이제는 조금 다른 공부를 택하게 됐죠. 교과서 그 당시, 이제 요즘에는 뭐 MP3 파일이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장치가 너무나 많지만 그 당시는요, 이제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 안에 이게 실제로 테이프가 있고, 그거를 이제 원어민 교과서 그 텍스트를 원어민 아이들이 녹음한 테이프가 다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서점에 가서 몇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저는 그 몇만 원을 이제 부모님에게 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학교 교무실에 가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영어 선생님께 뭔가를 요구를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영어를 싫어하는 재영이 웬일로 교무실을 다? 왜 나를 찾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요. 저 그거 수업 시간에 틀어주는 원어민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저 좀 오늘 하루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왜? 녹음하려고요. 그쵸? 복사를 뜨고 싶어서. 그쵸? 그래서 이 공테이프에다가 그거를 녹음을 합니다. 복사를 뜹니다. 그래서 나 이제 원본은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이제 그 복사 뜬 걸 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집에서. 아, 그래? 내가 분명히 연습할 때 이거 Hi, my name is 수미. What's your name? 이렇게 한글로 썼던 건데 원어민 아이들이 발음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What's your name? 나는 이렇게 썼었는데 그들은 발음을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과 얘들이 하는 게 다른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점점 그들을 따라하는 그 과정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테이프가 늘어나면 너무 많이 들어서 테이프가 쭉 늘어나잖아요. What's your name? 나중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 테이프를 한 몇 분 놓고 다시 이렇게 생생한 상태로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한편 이제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그때쯤에 돼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재영아, 나 네가 좋아하는 가수 현재의 모습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동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하니까 하는 경우. 자, 이것을 보고 좋아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내적 동기라고 하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외적 동기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글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거죠. 그것은 둘 중에 어떤 동기에 해당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외적 동기에 해당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처음에는 그냥 필요로 해서. 근데 이제 그 친구, 글렌 메데이로스, 저의 첫사랑의 최근 사진을 발견한 친구가 그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달라졌죠? 그쵸?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하죠. 나 글렌 메데이로스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쵸?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을 확인할 때쯤이면 이 사람이 그때 사실 결혼을 이미 또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샤이니 선생님께서 영어를 처음에 공부했던 그 이유, 목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으니 그럼 이제는 영어를 안 하셨나요? 영어가 다시 싫어지셨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시작은 그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를 알게 되었냐면 영어가 너무나 재밌다. 그리고 영어를 왠지 할 때,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할 때 그 순간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나의 자신감이 상승되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영어 시간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영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선생님께 칭찬받는 그 맛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래 처음에 제가 영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동기는 외적 동기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내적 동기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왜 배우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는 영어 자체가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면 뭔가 필요해서 뭐 시험을 잘 받아서 또는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외국에 나가야 되니까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예 동기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강한 외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출발 땅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재미를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재미를 알다 보면 어느덧 그 이유 이외의 그냥 영어 그 자체를 순수히 좋아하는 내적 동기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제가 그 시골 충청도 금산에서 부모님의 별다른 뒷바라지 없이, 별다른 금전적인 지원 없이,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또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국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약간 나 왠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머니, 자녀분을 둔 어머니예요. 자녀가 영어를 계속해도 뭐 한 몇 년 가르쳤는데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얘를 이번 방학 때 한 달 동안 외국에 보내야 되나? 몇백만 원짜리 캠프에 보내야 되나? 또는 미국에 사는 우리 언니네 집에 보내야 되나? 등등의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바로 이렇게 꼭 부자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적인 동기 플러스 동기만 있다고 사실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꾸준함, consistency, 늘 내가 영어를 생활하는 이러한 꾸준함이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빈부격차를 극복한 그러한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어떠한 솔루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혹시나 좌절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강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